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오은유 작가의 소설집 약속의 세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책 리뷰와 함께 책 속에서 찾은 좋은 문장을 캘리그라피로 쓰는 모습도 담아봤으니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이 책은 7개의 짧은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읽는 내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콕콕 찌르는 듯한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진하게 남았던 2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의탁과 위탁 사이입니다. 주인공 연수는 할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간병이 어느덧 1년을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동안 미적거리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마치 대단한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연수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이 부분에서 벌써 왜?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왜 손녀가,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1년이나 간병을 도맡아야 했을까요? 결국 할머니는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장례식에서 친척들은 연수에게 손녀 덕에 편히 눈을 감으셨다. 너 같은 애 없다. 라며 칭찬을 쏟아내죠. 하지만 정작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연수가 가장 많이 생각한 건 자신의 가방 속에 숨겨둔 할머니의 부러진 틀니였습니다. 사실 연수에게는 오랜 시간 들추지 않았던 외롭고 서글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별거로 3년간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당시 할머니는 골목 끝집에 사는 혼자 된 할아버지에게 매번 반찬을 해다 날랐어요. 연수는 그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유대감을 알아챕니다. 심부름을 다녀오면 할머니의 표정이 발갛게 상기되곤 했거든요. 어린 연수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또 불온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연수는 집에서 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지독하게 폭행당하는 소리를 밤새 들으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폭력을 견디면서 밖에서는 다른 할아버지에게 정성을 쏟는 할머니의 그런 모순. 그 속에서 연수는 오히려 백화점 옷을 사주고 또 햄버거 스테이크를 사주는 폭력적인 할아버지를 더 따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연수가 다 자라서 한 여자에게 그토록 흉악했던 사람의 무릎에 앉아 과일을 받아 먹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연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죠. 게다가 연수를 가장 상처 입힌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별거한 지 1년 만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둘이 다시 합쳤어요. 둘이 다시 합쳤으면서도 정작 딸인 연수는 3년이 지나서야 데려왔거든요. 도대체 왜 진작 데려가지 않고 3년씩이나 방치했는지 부모는 딸에게 그 어떤 마땅한 해명도 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자신들은 돈을 번다는 핑계로 할머니의 간병을 오롯이 연수에게 다 맡겨두고 있었죠. 연수로서는 도저히 부모를 이해할 수도 또 용서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연수이기에 현재 병실에서 보는 할머니의 모습도 그다지 곱게 보이지는 않겠죠. 병원에서의 할머니는 늘 살 만큼 살았다고 말하면서도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꼬박꼬박 마스크를 쓰고 연수에게 문을 닫으라고 손짓합니다. 연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옮지 않기 위해서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연수의 마음은 서늘해집니다. 마음 한편에서 할머니를 향한 사나운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면 연수는 변명이라도 하듯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 골목집 기억들을 다시 꺼내 들곤 했던 겁니다. 결국 연수의 실수로 할머니의 틀니가 부러졌을 때 연수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는 걸 차일피일 미룹니다. 할머니 역시 돈 쓰는 게 손해라며 비밀로 하라고 하죠. 사실 새로 틀니를 맞추는 건 조금 더 살아보겠다는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할머니에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몸은 쪼그라드는데 생애에 대한 갈망은 누가 불어넣어 주는 것일까 궁금해하던 할머니는 결국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니 마치 제 속을 통째로 들킨 것처럼 빨개 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나만 마음속으로 못된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도 들었죠. 물론 우리가 매번 나쁜 생각만 하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속에 차오르는 사나운 감정들에 흔들리면서도 끝내 생각하는 대로만 나쁘게 살지 않는 제 자신이 문득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좋은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채워놓고 보이지 않는 나의 밑바닥을 조금 더 멋지고 단단하게 다듬으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단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편은 회생이라는 단편입니다. 주인공 수영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시험을 거의 포기한 채 늘 불안하고 빈곤하게 살아갑니다.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려니 어디에도 집중할 수가 없죠. 그 와중에 아빠는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하고 수영은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서 절반을 보낸 뒤 보증금이 훨씬 싼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그 후로는 남은 돈을 까먹으며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내죠. 수영은 세일 정보를 공유하는 동네 카페의 무료 나눔방에 상주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키운 채소나 통조림 세트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 내용을 읽지 않고 복사해둔 안녕하세요, 저 가능할까요? 라는 댓글을 붙이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쓸모없는 물건에 덜컥 당첨이 됐는데 그 물건이 꼭 필요했던 다른 사람이 수영에게 양보를 부탁합니다. 댓글로 몇 번 말이 오가다가 자존심이 상해버린 수영은 순간적으로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저한테 꼭 필요해요. 라는 엄청난 거짓말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나눔을 올린 사람이 수영의 대학 동기였던 거예요. 일이 꼬이면서 수영은 미혼모에 경제적으로 힘든 척 거짓말을 이어가고 동기의 따뜻한 호의를 거절하지 못해 결국 동기의 집에 들어가 아기 방까지 같이 꾸미게 됩니다. 읽는 내내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려는 걸까 싶어서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했어요. 충분히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음에도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참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생리혈이 터진 것을 유산으로 오해해서 동기가 119를 부르려 하자 수영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친구 집에서 쫓겨난 수영은 아버지에게 사정을 말해서 고시원비를 받고 아르바이트와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하며 친구에게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죠. 나중에 친구와 어찌어찌 형식적인 화해는 하지만 친구의 진짜 속마음은 여전히 아니 평생 생리혈이 터졌던 그날 거실에 멈춰 서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가까운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편 이외에도 나머지 5편의 이야기 역시 읽고 나서 깊은 여운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참 괜찮은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책을 읽으며 제 마음에 깊이 새긴 문장을 캘리그라피로 쓰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사나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생각들로 내 안의 밑바닥을 조금 더 멋지게 다듬어 가기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멋진 밑바닥을 가꾸어가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